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시장을 다시 불붙게 할 만한 재료는 없는 시점입니다. 미국에서 FOMC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가 돼야지만 이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든 정해질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차근차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마무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18% 오르면서 38,868포인트 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35% 상승하면서 17,192포인트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S&P 500 지수도 0.26%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또 엔비디아 소식이 있었죠. 엔비디아가 주식을 10대 1로 액면 분할한 후에 첫 거래일을 맞았었는데 일반적으로 액면 분할이 거래량을 늘리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 0.75% 올랐다는 거 체크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애플은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의 첫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를 했는데요. 오픈 AI와 협력을 해서 아이폰에서 챗 GPT 기능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주가는 1.91%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오늘 밤부터 열릴 FOMC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 수정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보고서의 영향으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인 이 시점에서 금리 인하 전망 횟수가 시장의 예상대로 2회 이하로 줄어들 것인지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3일에 FOMC 결과를 통해 발표가 되면 시장에 어느 방향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짐과 동시에 국채 금리는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11% 소폭 내림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4%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달러 인덱스도 계속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0.77% 상승하면서 104.85를 기록을 했고 골드까지도 상승세 보이는 중입니다. 0.05% 상승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에는 변동이 있는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9위 비트코인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버와의 격차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10위를 차지하고 있던 메타 플랫폼이 1.96%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트코인과는 조금은 격차를 줄였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골드 여전히 1위 굳건하게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엔비디아를 무섭게 격추를 해오던 애플이 지금은 살짝 내려가 있는 상황 이죠. 1.91% 하락하면서 3위와 4위의 격차가 조금 다시 벌어졌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크립토 시장의 암호화폐 시세까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이렇다 할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일 대비해서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지금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전 대비해서는 0.03%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69,473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0.83% 내림세 보여줍니다. 3,666달러 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BNB 코인이 7% 넘는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솔라나도 1%대의 하락률 보여주고 있고요. 상위 10위 종목 가운데에서는 톤코인만이 1%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알트코인 단에서만 조금은 1% 넘는 상승률 또 1%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할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전문가님 모시고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재료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즈 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버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항상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날일 것 같은데요. 그럼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난주에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저희가 네, 맞아요. 배웠죠. 네, 해서 관련해서 복습을 진짜 짧게 네, 하면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이게 하나가 일봉인데 그 옆으로 그냥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28일 날 기준으로는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옆으로 와서 사실 28일 기준으로는 거의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해당 기간 동안의 도미넌스를 보면 28일부터 계속 도미넌스가 쭉 올랐거든요. 이 소리는 뭐냐면 올라가면 비트만 올라가고 떨어지면 비트보다 알트코인이 더 많이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미넌스 올라갔다는 건 알트코인이 더 많이 떨어졌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난주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배웠으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잠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달러랑 비트코인이랑 골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맞아요. 네. 근데 오늘은 달러도 오르고 골드도 올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로 놓고 보면 안 되고 기간으로 놓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지금 급등한 모양새예요. 이게 그 금리 인하가 좀 늦춰질 것 같다. 네, 이런 맞아요. 내용 때문에 그 달러 인덱스 올랐고 해당 기간 동안에 금은 떨어지긴 했죠. 근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한 거죠. 네,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도 해당 기간 동안에 더 먼저 한 2, 3일 더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놓고 보면은 어쨌든 달러랑 비트코인은 반대로 가는 경향이 크고 네, 그리고 금이랑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일단 분석을 먼저 해드리고 그 분석을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네,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이게 지금 선 3개가 있잖아요. 위에 상단선, 중심선, 하단선 3개가 있는데 요 중심선에서 지지받아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중심선에서. 네, 중심선 지지받아주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선 3개가 나오는 건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데 네, 해서 요건 원래 기본 세팅은 요 중심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요거는 30일 이동평균선을 세팅한 겁니다. 그리고 요 중심선은 지금 한 68,000 정도 자리에 와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옆으로 이렇게 누울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누울 건데 어쨌든 얘를 지지받아주고 가면은 베스트고 그다음에 만약에 얘가 뚫린다 하더라도 이 하단선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하단선에서 반등한다면 하단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하단선은 64,000달러 정도고 근데 요게 64,000달러지만 한 2, 3일만 더 지나도 이 볼린저 밴드가 줄어들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단선도 아래로 꺾이고 하단선도 위로 꺾이면서 볼린저 밴드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볼린저 밴드가 왜 줄어드는지까지도 얘기하고 싶은데 과연 시간이 될지 네, 모르겠어가지고 일단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지금 요 중심선에서 지지받는 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뚫려도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하면 요 중심선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베스트 시나리오인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 무빙 에버리지라고도 하는데 이동평균선 들어보신 적은 있죠? 그러네. 주식에서도 많이 맞습니다. 쓰이는 용어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알고 어느 정도 앵커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제가 몰라가지고 아예 모르신다는 가정하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 그 선이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이게 이제 30MA예요. 이제 30일 이거 하나는 일봉이고 30일 이동평균선인데 요 30일 이동평균선에 요 점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설명드리면 네. 요 30일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봉 30개를 평균 낸 요만큼을 평균 낸 게 요 가격인 거예요.
해서 평균 내는데 뭘 기준으로 평균 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종가 마감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종가 기준으로요? 네. 그래서 여기 안 보이실 텐데 이 세팅하는 값에 클로즈가 돼 있어요. 클로즈가 종가거든요. 근데 종가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거는 다른 걸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여기 그쵸. 중심값이나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요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 맨 끝에는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렇게 30개를 평균 낸 게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쭉 이어진 게 이게 이동평균선이에요. 오. 그러면 이동평균선을 왜 보냐라고 하면 이게 이동평균선에 해당 기간 동안에 심리가 모여있는 선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심리요? 네. 오. 아 이거까지 얘기하면 좀 긴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 아 그럼 요거는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뭐냐면 어떤 걸까요? 그 진상 보존의 법칙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어딜 가나 진상 한 명씩은 있다 뭐 그런 건가요? 네, 직장 생활할 때 네. 이제 그 이상한 애가 하나 있으면은 네. 무조건 한 명 있다인 거고 그 한 명이 없다면 내가 그 이상한 놈이다. 맞아요. 네, 아시죠? 얘기 들어봤죠.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세 명이 내 앞에 가고 있으면 그 중에 분명히 내 스승이 한 명 이상 있다. 오.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한 명 이상 있다. 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개미가 있는데 개미가 이제 한 80%는 그러니까 20%는 일을 안 하고 네. 한 60%는 대충 하고 20%만 일을 하고 근데 잘하는 애들만 모아놔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 잘하는 애들만 20%인 애들만 모아놔도 거기에서 20%만 일하고 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뭐 정규분포 혹은 뭐 맥스웰 분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네.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비슷한 패턴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닌데 난 다른데 한 명은 다를 수 있죠. 근데 이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10만 명이고 뭐 한 1억 명 이렇게 모이게 되면 네. 비슷한 패턴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날이 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하면은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심리가 모여 있는 선이라고 해서 어떠한 패턴을 띠냐면 하락장일 때는 하락 패턴일 때는 여기에서 저항을 받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이제 이동평균선이고 얘가 이제 그 비트코인인데 네. 하락 패턴일 때는 이런 식으로 요 선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요걸 뚫고 올라가지 못해요. 네. 얘도 마찬가지죠. 하락 패턴일 때는 하락 추세일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아요. 그걸 뚫고 올라가지 못해요. 하락 추세일 때는. 네. 그리고 여기는 횡보라고 보는데 횡보는 얘를 중심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러니까 크게 영향이 없는 거죠. 네. 그럼 반대로 상승 추세일 때는 이렇게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얘는 이제 아래로 내려온 거고 다시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해서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갑니다. 이해 가셨죠? 네. 이해가 네. 쏙쏙 됩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되면은 그럼 무조건 다 맞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건데 근데 이제 이러한 선들을 찾는 게 중요한데 네. 찾는다는 게 뭔 소리냐라고 하면은 주식에서는 저는 요거를 30일로 썼는데 30 MA로 이제 세팅을 쓰는데 주식은 20으로 써요. 맞아요. 알고 계시네요? 네, 20일 이평선이라는 얘기를 맞아, 굉장히 맞아. 많이 하잖아요. 네. 20일 평선, 그다음에 5일 이평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네. 근데 왜 주식은 20일이고 그다음에 코인은 30일인지를 설명드리면 왜냐하면 그 이제 요 20일이라는 거 뭐냐면 그 한 달이 있잖아요. 네.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인데 주식은 그 중에 5일만 영업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달이면은 그 20일이겠죠? 네, 20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식으로 치면은 20MA가 한 달의 심리를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코인은 7일 동안에 7일 다 하죠. 네. 그러니까 한 달의 심리를 모아놓으려면 30MA를 써야 되는 거예요. 숫자만 다른 거지 둘 다 그냥 한 달 동안의 평균을 보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해서 주식에 있는 걸 그대로 코인으로 옮기면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 20MA를 코인에다 적용시키면 그건 한 달이 아니니까. 그쵸. 3주니까. 네, 해서 요렇기 때문에 저는 30MA를 주로 씁니다. 근데 이런 저희 얘기를 듣고 28MA로 쓰시는 분들 계세요. 74, 28이니까. 네. 근데 이게 일단은 30MA로 먼저 써보시고 그 다음에 마음껏 바꾸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정되지 않고 바꿔야 된다. 자기한테 맞게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바꿀 수 있으려면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표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코인에서는 코인 차트에서는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봉으로 봤을 때 이제 30MA를 씁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중요하진 않은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자, 일봉은 24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4시간 봉이 6개가 있으면은 일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4시간 봉짜리를 보면은 이제 4시간 봉짜리 이렇게 뭐 됐다라고 치면 일봉으로 치면은 뭐 똑같이 이렇게 꼬리를 달고 이렇게 된 모습일 거예요, 차트가. 네. 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30MA, 일봉 30MA는 네. 4시간 봉 180MA랑 똑같아요. 오. 네. 선이 똑같아요. 그려 놓고 보면. 그렇죠. 네. 이거 왜냐면 이제 요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시는 부분 나중에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네. 네. 해서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일단 넘어가고 저희가 할 말이 많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게 이동평균선이에요. 근데 왜 볼린저 밴드 얘기하는데 왜 이동평균선이 나오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뒤에 나옵니다. 자, 일단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안 아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이건 뭐냐면 그 표준 정규 분포표예요. 네. 정규 분포도 있고 표준 정규 분포표도 있는데 그 두 개 차이는 이제 평균을 0으로 맞춰놓느냐 아니냐 뭐 그 차이밖에 없는데 별 중요하지 않아요. 네. 중요하지 않고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평균 있고 표준 편차가 있어요. 요 평균 있고 표준 편차가 있는데 이렇게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는데 평균 플러스 2 표준 편차 곱하기 2 하고 평균 빼기 2 표준 편차 하면 요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95.4%라는 거예요. 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예전에 기억을 끄집어내면은 한 반에 30명이 있는데 뭐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니까 뭐 160부터 뭐 190 안에 있을 확률이 뭐 95%다. 뭐 이런 식인 건데 네. 어쨌든 요 아무나 무자비로 꺼냈을 때 요 안에 있을 확률이 95.4%다 이거예요. 표준 네. 편차 2로 하면은. 근데 95%로 하려면 1.96이 돼야 되는 건데 네.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고 대부분 표준 편차 2를 쓰기 때문에 그러면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싶을 수 있는데 이게 볼린저 밴드거든요. 옆에 있는 요게 아까 전에 봤던 볼린저 밴드예요. 차트는 네.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의 정의는 뭐냐면 요 표준 편차 있죠. 요거 얘를 요렇게 세워가지고 옆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뭔 소리냐면 얘를 옆으로 이렇게 딱 눕혀가지고 옆으로 갖다 딱 붙이는 거예요. 요렇게 붙인 거예요. 해서 여기 있는 얘가 평균,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2 표준 편차, 얘가 마이너스 2 표준 편차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해가 아주 잘 네. 됐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면 요 봉이 있죠. 요 봉이 요 면적 안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요런 소리예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바깥에서 종가 마감이 될 수 있는데 얘는 결국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요 바깥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니까 네. 얘만 보면 95%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상승 추세인 경우도 있고 횡보 추세인 경우도 있잖아요. 네. 횡보 추세인 경우는 대부분이 안에서 마감되거든요. 오. 해서 어쨌든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 요 상단선 바깥으로 삐져나오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 요 안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니까. 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아까 전 이동평균선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요 가운데 있는 게 평균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선은 이동평균선이에요. 평균. 네, 해서 이제 요 볼린저 밴드를 세팅할 때 보면 요 중심선을 뭐 30MA로 할 건지 20MA로 할 건지 기본 세팅은 20MA예요. 근데 저는 30으로 바꿨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뭐 종가 마감, 그다음에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에 왜 세팅값에 표준 편차가 있는지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두 개를 제가 합쳐볼게요. 뭐냐면 이동 평균선의 특징은 상승 추세일 때는 지지받고 올라간다. 네. 그쵸? 볼린저 밴드의 특징은 얘 바깥으로 나가면 안으로 들어온다. 요 두 개를 합치면 상승 추세일 때는 중심선이랑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간다. 그렇죠. 네, 요 두 개의 특징을 합친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요 하락 추세일 때는
요 가운데 이동평균선은 하락 추세일 때 저항을 받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잖아요. 네. 그렇죠? 요 두 개의 특징을 합치면 하락 추세일 때는 중심선이랑 하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횡보일 때는 요 중심선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요 안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니까 네. 횡보 구간일 때는 하단 터치, 상단 터치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 이해했으면 끝났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나요? 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저는 여기서 하단을 거의 뭐 저점을 찍었다 생각하고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상승 추세가 유지되려면 네.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지선이 되어줘야겠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여기를 지켜주는 게. 요걸 지켜주고 고점을 갱신하면 이런 식으로 중심선과 상단선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심선 뚫고 떨어지면 하락 추세가 아니고 횡보일 수도 있고 하락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요거를 뚫고 떨어져도 사실 엄청나게 큰일 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요걸 뚫고 떨어지면 그냥 횡보 추세인 거니까. 네. 네. 요런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요걸 뚫고 떨어지면 요렇게 하단선까지, 볼린저밴드 하단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횡보 추세가 여기 뭐 하단, 뭐 상단, 하단, 뭐 상단, 하단 이런 식으로 찍기 때문에 해서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네.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는 상승 추세로 쭉 올라가는 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베스트 시나리오를 유지해 나가려면 요 중심선을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해 가셨나요?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지지선으로의 역할을 해주다가 만약에 뚫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럼 일단은 상승 추세는 끝났구나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상승 추세가 아니고 그냥 횡보 추세였던 거죠. 아. 네. 내가 네. 상승장인 줄 알았지만 네. 이것마저도 횡보였다라고 받아들여야 크게 되는 걸까요? 횡보장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선행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많이 없긴 해요. 모든 게 다 보조 지표들은 후행성 지표예요. 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매수 시그널이 뜨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추세가 이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요걸로 고점과 저점을 잡으려는 게 아니고 네. 추세가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구나.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고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봉은 저 20주 이동평균선이 이제 중심선인 걸 많이 쓰는데 지금은 20주 이동평균선에서 잘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번에 조정받을 때도 기가 막히게 여기서 지지를 받았어요. 해서 만약에 어쨌든 지금 추가적인 조정을 받지 않고 네.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 주면은 요 라인이 앞으로의 불장을 결정질 네. 불장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결정질 요 중요한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번 불장도 한번 뚫고 올라오고 나서는 네. 쭉 여기서 요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었고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 전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 뚫고 올라온 이후에는 여기서 계속 지지받으면서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서 요 라인이 중요한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할 수 있다. 네. 네, 좀 이해가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이해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대표님께서 정말 차근차근 일타 강사처럼 하나씩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평균과 또 표준 편차 개념을 통해서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건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 밴드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의 가격 추이가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그래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이 개념을 토대로 앞으로의 가격 추이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스스로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첫걸음을 떼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개념부터 설명을 해주십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대표님의 다음 이야기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모시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